안녕하세요, 혼입니다. 시장이 정말 박살나고 있고, 지금 박살이 나니까 사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좀 늦었다. 손절은 좀 늦지 않았나? 라는 얘기도 드리고, 또 여러 가지 좀 얘기를 드리는데, 저희 직장 동료분들도 지금이라도 정리하고 좀 열어봐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사실 그것은, 제가 손절해야 됩니다, 보유해야 됩니다,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게, 사실 종목별로 다르고 금액별로 다릅니다. 정리가 될 수 있는 건 기존 정리가 됐을 것이고, 안 되는 것들, 그다음 정말 낙폭이 너무 과한 것들, 그다음에 내 투자금이 여유가 있는가, 난 주식계를 떠날 것인가, 아니면 나는 좀 긴 호흡이 가능한가, 정말 다 달라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것들에 대한 기준을 좀 잡아드리고자, 종목별로 어떤 종목을 어떻게 기준을 잡는 게 좋을 거라는 얘기를 좀 드려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종목을 좀 보면서 섹터별로 갖고 왔어요. 과연 이 섹터를 손절해야 되는가, 가져가야 되는가, 아니면 추가로 사야 되는가, 금액에 따라서도 그렇고 다를 수 있지만 섹터별로 좀 들여다보자 라는 얘기입니다. 시장도 그렇고, 자, 일단 시장 먼저 얘기 드리면 지금 하락폭은 어마어마해요. 사실 어마어마하고, 제가 예전에 얘기 드렸죠. 이렇게 돼서 밑단 깨지면 안 좋다고, 여기서 밑단이 내려왔고 빠른 반등하지 않으면 안 좋다까지 얘기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올라오면 좀 이렇게 정리하고 인버스를 타야 된다는데, 정리할 시간조차 주지 않았죠. 그러니까 사실 그건 좀 어려웠던 것 같고, 사실 굳이 말씀드리면 2800, 여기 포인트가 이탈되고, 최근에 말씀드렸던 것도 2500, 2700 5포인트였죠. 일봉 480일선 기준. 그래서 여기가 또 이탈되면 매물 구간이 비어 있고 급락이 나올 것이다라는 얘기까지는 드리긴 했어요. 그게 이제 기술적 분석이죠. 그러면 주봉으로 봤을 때 기술적 분석으로 빠질 수 있는 포인트가 2600포인트, 2580포인트를 얘기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2580포인트가 또 되게 중요한 자리인데, 사실 좀 이제 지금 시장으로는 충분히 2580포인트는 터치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추가적인 하락도 나올 수 있겠죠.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일단은 자, 지수로 기술적으로만 봤을 때는, 자, 일단은 유동성으로 흘러왔던 장을 보시면, 자, 코로나 때 전에가 2200포인트 정도 됩니다. 근데 좀 고전의 고점 때 좀 좋았을 때를 비교해 보면 2580포인트가 고점이었거든요. 굳이 말씀드리면 이때가 2018년 정도입니다. 18년 고점. 그래서 2018년 고점 때로 돌아온다 그러면 이제 2580포인트 부근이 되겠죠. 부근이 될 것인데, 여기서 만약에 또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다? 그러면 이제 지금만 봐도 유동성으로 올라간 유동성으로 올라간 건 전부 반납이 된 겁니다. 단순하게 봤을 때. 왜냐? 그동안 시장은 코로나도 있었지만 기업의 펀더멘탈이 올라왔고 가치가 올라왔고 한 단계 레벨업이 됐다는 건 확실히 보여요. 영업이익이나 그렇고, 삼성전자 같은 것도 받아보시면 영업이익은 늘어나고 있고 매출은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관점으로 봤을 때 유동성으로 빠질 수 있는 포인트는 2580포인트 정도가 일단 다 반납되는 포인트다. 근데 당장은 또 매물이 비어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도 열려있다고 그랬죠. 2400포인트를 얘기 드린 건데, 2400포인트까지 빠진다고 할 수도 있어요. 빠질 수도 있다는 얘기죠. 안 빠지는 건 안 되니까. 2200포인트는 모르겠지만 2400포인트까지는 더 빠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이제 정말 유동성 다 반납하고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냉정하게 봐도 여기까지는 이해하겠다. 근데 여기까지는 이해 못하겠다라고 받아들인다면,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정말 여기가 이제 그냥 지수로 봤을 때 엄청난 좀 과매도 구간이 될 것 같습니다. 2500포인트 밑에는 정말 이제 제 기준으로 마통이든 영끌이든 해야 되는 지수대가 아닌가라고 보여져요. 2400포인트까지라면. 그러니까 2400포인트는 정말 없는 것도 털어서도 사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포인트 정도 되고, 그렇지 않더라도 밀리더라도 여기에서 2500포인트, 600포인트까지의 회복은 좀 빠르지 않겠는가. 그래서 여기 안에서 2580포인트에서 2890포인트 박스를 그리면서 좀 이겨낸다고 하더라도, 여기 밑단 2580포인트 밑단은 항상 과매도 구간이기 때문에 좀 그렇다라고 보여지고, 그러니까 제가 보는 기준점은 자, 여기입니다. 일단 지워 놓을게요. 딱 여기까지만 시장을 보고 대응하고 싶고, 근데 요렇게 얘기하시면 지수로 얘기하면 되게 뭐 말도 안 되고 지금도 하루하루 죽겠는데 라는 호흡 차이가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럼 다시 냉정하게 또 얘기 드리면, 조금 이렇게 하락이 정말 급격하게 왔지만, 사실 이때 좀 다른 건 있어요. 코로나 팬데믹 때를 잠깐 보면, 코로나 팬데믹 때는 이때 빠질 때 정말 갑자기 급하게 패닉 상태가 돼가지고 급락을 한 건데, 이때는 그냥 정말 그냥 한 번에 쭉 흘렀고, 그렇기 때문에 한 번에 쭉 회복이 됐던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보시면, 제가 보는 관점은 사실 요거예요. 2700포인트 밑에서 빠지는
금액대 2700포인트 밑에서 빠졌던 부분대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2700포인트에서 여기서 빠졌던 금액대가 되돌림까지는 빠르게 올 수 있는 자리대가 2500에서 2570 여기까지 올라올 수 있다고 보는 거죠. 빠르게 올라오면 코로나 팬데믹 봤을 때 그러니까 매물대가 다시 비어있는 여기까지는 빨리 치고 올라올 수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2890포인트, 3000포인트 가기엔 되게 어려워진 상황이에요. 지금은. 왜냐면 요때 코로나 때랑은 다르게 지금은 악성 매물이 쌓이면서 주가가 빠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 내 금액을 원금 회복하겠다라고는 무리가 있다고 분명히 드렸고, 당장 내가 무슨 40%, 50%, 30% 물려있는데 원금 회복하겠어 라는 건 사실 무리수가 있고요. 그래서 최대한 반등해줄 때, 그러니까 얘기 드렸다시피 조금 기다리고 반등해줘서 금액대가 왔을 때 종목별 섹터별로 고민을 다시 해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는 그 얘기를 드리고 싶고, 사실 분할 매수 할 수 있는 종목이냐 섹터냐 여유자금이 있느냐라고 하면 많지 않으실 거예요. 다 이미 이렇게 과대나 폭이 되고 몰빵이 되어 있다 그러면 말 그대로 존버 빼고는 답이 없어요. 손절하든가. 근데 손절하려면 손절 타이밍은 늦었다는 거죠. 시간이 두세 달, 네 달 걸리더라도 반등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시장에 일단 그렇게 얘기 드려요. 그러니까 지금은 당장 이게 반등 나오고 하면 좋겠지만 당장은 좀 그 안 좋은 이게 하락 기운이 엄청나게 거세졌고 진정이 될 때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냉정하게 말씀드리면서 다시 한번 28,900포인트를 올라가래 8,900포인트가 온다고 하더라도 빠르게 뭐 어떤 또 뉴스거리로 될지 모르지만 그냥 기술적 지표로만 봤을 때 시간은 좀 필요하다. 그런데 시간이 필요한데 내가 팔 것이 아니라면 지금 5% 10% 낙폭이 더 과하게 되는 것들을 이미 내가 정리하고 손절할 게 아니고 타이밍이 늦었다면 걱정하고 공포를 떠실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럴 때 공부를 하고 신규 주식을 하면서 조금 죽는 시간이죠. 내가 돈을 많이 뭐 회전이 안 되고 그런 것 뿐이지 만약에 팔 게 아니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나중에 좀 올라오고 고민해야 되는 거고 어느 금액대 어느 정도 올라왔을 때 파는 게 가장 베스트한가도 공부를 하면서 준비를 하는 거죠. 그런 시간을 가셔야 되는데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못하는 게 기다림이에요. 그래서 항상 기다림을 못해서 항상 손실이 더 누적되는 것도 엄청나게 큽니다. 그래서 때로는 느긋하게 긴 호흡이 필요해요. 시장이 이렇게 흘러내리는데 당장 뭔가 뭘 해야겠다 해서 계속 자금을 투입한다, 자꾸 뭘 산다 라고 하는 건 솔직히 맞지 않죠.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뭐 나중에 이제 엔데믹이 되고 주가가 상승하고 올라갈 시기가 다가올 겁니다. 그러니까 얘기 드렸죠. 이렇게 돼도 금리 인상으로 빠진 거 올라온다라고 하는 부분은 뭐냐면 분명 그만큼 빠진 것들은 경제 회복에 대해 올라와요. 근데 또 얘기 드렸죠. 빠르게 우상향 2500, 3300, 3200, 3000 갈 수 있는 재료가 안 된다고 또 얘기했던 건 악성 매물이 일단 많다는 것과 그 다음에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이 놓여져 있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인플레이션만이면 주가는 언제든 올랐다는 데이터를 얘기 드렸어요. 그래서 분명 어느 정도 데이터만큼은 올라올 겁니다. 그러니까 올라오고 나서 고민해야 된다는 거고 하락이 클수록 반등폭도 좀 어느 정도 조금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좀 어느 정도 나올 거라는 얘기죠. 횡보를 할지언정 횡보하면서도 종목별 공부가 가능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좀 시간이 걸린다. 그래서 조급해하지 마시고 조금 개인의 좀 매매 스킬이나 멘탈이 가장 중요해요. 제가 와이프가 저한테 칭찬하는 주식하면서 얘기도 하긴 합니다만 하락하고 힘들 때도 있고 뭐한데도 와이프가 그래요. 걱정하는 거죠. 주식 한다고 하는데 주가가 너무 흐르니까 잘 모르는데도 네이버 한번 쳐보면 막 맨날 증시 폭락한다 하는데 와이프가 물어봅니다. 괜찮냐고. 근데 전 그렇죠. 괜찮아. 괜찮다. 시간이 좀 많이 빠지면 시간이 좀 걸려서 그렇지 그렇다. 종목별로 다르고 정리한 부분도 있고 현금도 있어. 괜찮아. 뭐 예를 들어 그런 식으로 멘탈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멘탈이 엄청나게 하루하루 주가에 흔들린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보유를 할 수가 없고 더욱더 오늘 하루만 보면 잘라야 되나 털어야 되나 근데 시간이 나중에 지나가 보면 또 그렇지 않고 그때 그랬는데 괜히 털었네 또 이런 얘기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좀 전반적으로 시장이나 멘탈적 얘기 이렇게 드렸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종목별로 그럼 이 종목별을 어떻게 보면 되는가라고 해서 좀 상세하게 종목별 얘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그래서 좀 되게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 멘탈 잡는데도 그렇고 내 종목에 대한 점검을 해보는데 좋을 것이고 손절할 것이냐 더 살 것이냐 묻어갈 것이냐에 대한 판단을 중심을 좀 잡아드리고자 제 기준이지만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카오 먼저 볼 건데 카카오는 완연한 성장주고 빅테크 기업이죠. 카카오를 되게 개인분들이 좋아하고 엄청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주가가 주포가 이게 이제 그 올라온 거죠. 엄청 끊임없이 올라왔고 사실 저는 그 보신 분들이 얘기할 거예요. 여기 부분에선 저는 엄청난 메시지를 드렸습니다.
뭐 기억하실 거예요. 뭐 저 애청자분들도 어느 분께서는 뭐 저는 카카오 되게 좋게 보는데라고 얘기하셔서 저는 뭐 일단은 아니다라고 얘기 드리면서 좀 이렇게 댓글을 남겼던 적이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좀 그 기준이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일단 너무 많이 올랐고 하다. 근데 장기 미국 주식처럼 장기 우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분명 급등하면 그만큼 조정이 필요한 거거든요. 자, 이렇게 주가가 올랐는데 내가 다시 한번 짧게 해서 이렇게 가서 급등한다. 그건 사실 이론상 그냥 단순하게 봐도 말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좀 하방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드렸고 이렇게 좀 악재가 더 던져지면서 정말 이렇게 급락이 나올 줄은 몰랐죠. 그냥 다만 되게 좀 길게 재미없는 시간이 될 것 같다라는 거였어요. 재미없는 시간이 되게 횡보 박스 기간이 길어질 거다. 1년도 갈 수 있고 2년도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때도 얘기 드리죠. 당장 뭐 V자 반등 나올 거 아니니까 금액적 메리트는 있지만 V자 반등이 나오거나 하진 않을 거고 U자형이나 좀 시간이 걸릴 거다. 이때도 얘기 드렸고 그 기준은 이제 사실 그런 거죠. 성장주가 성장을 정말 지속적으로 해야 되고 폭발적으로 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성장을 해야 돼요. 끊임없이. 그게 성장주죠. 그리고 한 단계 레벨업이 올리면 주가가 당연히 쉬어가야 돼요. 당연한 거예요. 그것도.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십니다. 단타 칠 때도 너무 똑같거든요. 주가 이렇게 급등을 하면 당연히 조정 시간이 필요하고 급등을 많이 할수록 조정 시간이 많이 필요한 거예요. 당연한 거죠. 너무 당연한 건데 자꾸 이런 데서 급하게 보실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사실 추세적으로나 종목별로도. 그래서 짧게 대응해서 내가 무슨 뭐 단타다 아니면 뭐 스윙 위주로 본다라고 하면 괜찮지만 좀 이렇게 뭐 이런 카카오 같은 종목은 그런 위주의 종목 자체가 아니죠. 섹터가 틀린 거예요. 그럼 내가 카카오는 좀 장기 투자가 어울리는 종목인데 장기 투자를 할 거 아니고 뭐 스윙을 하고 단타 칠 건데 카카오를 본다? 사실 틀린 거죠. 안 맞는 거예요. 이미 종목 선별이 틀린 겁니다. 그래서 카카오는 모아가면서 장기 투자해야 되는 종목이고 지금은 정부 규제 때문에 엄청나게 하락을 하고 있죠. 엄청나게 하락하고 투심이 완전 죽어버렸습니다. 사실이죠. 그래서 카카오가 그래서 뭐 주가가 싸졌냐가 아니라 미래 성장성이 죽어서 그만큼 재료가 빠져서 주가가 못 가는 것도 있어서 다시 예전에 그 17만 3천원 가긴 쉽지 않을 수 있어요. 당장은 몇 년이 걸릴 수 있고 5년이 더 걸릴 수도 있어요. 왜냐 그동안 했던 것들 신사업들 버렸던 거 정말 발벌리 넓혀놨던 영업이익을 창출할 수 있었던 것들이 줄어든다는 건 엄청난 타격인 거죠. 성장주한테. 그러니까 성장주한테 재료가 소멸된 거는 주가의 상승 요인을 억제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카카오는 예전만큼 펀더멘탈이 없어진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LG이노텍을 한번 보면서 얘기 드리면 자 LG이노텍을 보면 LG이노텍도 정말 긴 시간을 이렇게 보내왔어요. 정말 빠르지 않고 대형주 중에도 되게 대세 상승할 때도 이렇게 박스를 그리면서 엄청난 시간을 힘을 모아놨던 거죠. 힘을 모아놨어요. 차트 기술적 부분만 보면 이렇게 엄청나게 힘을 모아놨고 요때부터 신고가 경시되면서 주가 날아간 거죠. 요때도 이제 제가 예전에 한번 재미없는 구간에 좀 추천드렸던 적이 있는데 워낙 느리니까 못 버티셔요. 이런 걸 못 버티니까 얘기 드릴 의미가 없고 이런 것도 사실은 장기 투자 종목이었는데 최근에 급등하면서 거래량이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들어오면서 급등주가 돼버린 거죠. 요즘은 뭔가 대형주들도 급등주가 되니까 그러면 LG이노텍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단기적으로 보면 LG노텍의 영업이익은 항상 우상향합니다. 늘어나는데 얘네가 주가가 이렇게 올랐을 수 있었던 이유는 자율주행에 대한 재료가 있었고 메타버스에 대한 재료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재료가 소멸되지 않는 이상 주가가 조정을 받고 기간적으로 재미없을 수는 있지만 다시 이 구간으로 가지는 않겠죠. 이 구간 가지는 않을 겁니다. 이 구간은 그냥 제조업체다. 메타버스도 없고 자율주행도 없었다 라고 하면 여기서 머무는 게 맞고 여기에서나 박스권 매매 조금 더 한 단계 위 정도 요 정도가 되겠죠. 영업이익 늘어나도 요 정도 28만원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할 것인데 다른 재료를 힘이 없고 주가가 코스피 대형주로 날아간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도 보시면 재료가 죽지 않은 이상 괜찮긴 한데 면밀한 체크가 필요하겠죠. 자율주행 정말 정말 뭐가 되는가? 카메라 모듈이 정말 애플에 엄청나게 팔리고 있는가? 정말 그게 멈춰지거나 계약에 문제가 없는가? 이런 재료들이 체크가 필요한 거고 이렇게 재미없는 구간에는 주가를 안 사신다는 얘기죠. 장기 투자를 한다고 하고 내가 좀 가져갈 거면 재미없는 구간을 버티시고 미래 재료를 체크해야 되는 건데 이 재미없는 구간을 못 버티고 하다가 이때는 이제 뭐 주가도 싼 거 같지도 않고 비싼데도 안 산다고 관심이 없다고요. 이게 기간이거든요.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는 기간을 못 기다려요. 이 기간을 버틸 수가 없다는 거죠. 당장 수익을 내야 되니까. 그런데 이렇게 주가가 올라오고 나면 지금 와서야 여기서 이런 데서 산다는 얘기죠. 사요.
사요. 분명 매수 타점 있고 손절이 잡으면 괜찮아요. 자, 괜찮고 저도 추천드렸고 상승 나오고 이렇게 요 자리도 28만 자리도 얘기 드렸었죠. 이게 괜찮아요. 추세를 노리고 시간 벌고 스윙 투자로 괜찮고 괜찮은데 당장만 보면 금액이 싼가요? 하면 싸진 않죠. 이미 엄청나게 비싸진 거죠. 왜냐? 미래 재료가 부각되면서 한 거지. 당장 영업이익이 지금 주가를 이렇게 뭐 40만 원, 50만 원 갈 정도의 재료는 아니라는 거죠. 가기에는 시간이 또 걸릴 수 있다는 거죠. 왜냐? 반영이 되고 영업이 개선되려면 재료가 부각돼서 슈팅 났고 충분한 기간을 거치다가 나중에 정말 영업이익이 반영됐을 때 가야지 주식인 거니까. 그게 성장주고 그게 그런 거죠. 그게 테마주는 아니죠. 성장주인 거죠. 그게. 그런 관점에서 이노텍은 사실 지금은 요런 것들이 이제 내가 묻어가는 투자를 하기에는 어떻게 보면 늦은 걸 수도 있죠. 정말 이렇게 쌀 때 산 게 아니니까. 하지만 지금부터 또 계속 빠질 때만큼도 미래 그런 걸 보고 모아간다면 가능한 중장기 투자가 가능한 종목이라는 거죠. 그렇게 접근을 하시면 되는 거고. 자, SNS 보시면 사실 반도체 섹터를 그냥 대표해서 갖고 왔고 제가 갖고 있는 종목이니까 이제 이제 보시면 이런 겁니다. 반도체는 섹터 중에 가장 안전하다고 봐요. 가장 안전한 섹터다. 그래서 부담 없이 투자할 수 있는 재료 체크가 많이 필요 없는 건 반도체라고 봐요. 사실 그래요.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면 반도체는 평생 먹거리니까. 지금도 반도체 공급량 부족하고 비메모리하고 삼성전자는 또 인텔을 꺾고 1위를 탈환했고 계속 우상향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정말 장기 투자 종목이잖아요. 대표적 장기 투자 종목이죠. 그래서 반도체는 항상 괜찮다. 반도체로는 단타도 칠 수 있고 스윙도 할 수 있고 장기도 가능하다라는 관점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왕이면 재료 있고 좀 그런 것들을 보는 게 어떨까라는 얘기를 드렸던 거고요. 예를 들어 정말 우리 구독자분들도 원익 IPS 되게 좋아하시는데 원익 IPS는 제가 잘 몰라요. 잘 몰라서 얘기하는 거니까 그냥 파운드리의 대장인 건 맞아요. 굉장히 이제 재료 납품한 게 말 그대로 공급 업체니까 그 삼성전자에 계속 공급 납품하고 삼성전자 매출이 일어나면 당연히 매출이 일어날 겁니다. 하지만 그 되게 좀 속도가 막 급등하고 2배, 3배 올라가고 막 슈팅 나고 이럴 수 있는 종목은 아니겠죠. 전 그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SNS 같은 거를 더 이제 제가 추구하는 이유는 주가가 좋아서가 아니라 이미 얘도 주가가 엄청 올라갔어요. 올라갔어요. 자, 엄청나게 올라간 거예요. 지금도 사실이고 재무제표 보면 말도 안 되게 올라간 건데 엄청나게 급등했던 종목이죠. 근데 이게 이렇게 급등할 수 있었던 이유가 이제 그 메모리 이제 시스템 반도체죠. 비메모리 반도체 쪽에서 이제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재료의 국산화 꼭 필요한 필수 소재 블랭크 마스크를 만든다는 거. 그다음에 그 그런 것들 신개발 시설 투자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이왕 반도체 종목도 항상 장세가 미래가 먹거리가 있어서 시설 투자를 하는가, 영업이익이 재무 상태는 어떤가, 그다음에 뭔가 좀그 영업이익을 폭발시켜줄 재료가 있는가 그런 거 관점에서 제가 이거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장기 투자도 가능한 종목이라고 보고 장기 투자가 간다 그러면 오히려 좀 반도체 성장과 함께 먼 훗날은 5만 원도 넘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항상 관심 있고 지금도 이제 또 고민하는 거죠. 주가 빠지면 예전에 봤던 이 맥점 금액대 한번 다시 오면 좀 고민해 볼까 라는 생각도 들고요. 좀 묻어가 볼까 뭐 박스 매매하다가 반도체니까 오팡에 따라 박스 매매하다가 또 가다가 슈팅 나면 감사한 거고 이런 관점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종목도 좋은 그러니까 재료에 대한 체크도 필요하겠죠. 메모리 반도체보단 비메모리 반도체 쪽이 업황이 좋을 거고 그런 쪽 종목 섹터군들을 봐야 되지만 당장 그 좀 재무나 어떤 사업을 하고 어떤 미래의 성장력이 있는가 체크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반도체 섹터는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 지금 말씀드리는 종목들이 섹터 마찬가지예요. 빅테크를 투자하고 있다면 이렇게 예를 들어 LG 이노텍처럼 카메라 모듈이나 자주 이런 거 관련된 메타버스 대장을 봤을 땐 이렇게 그런 관점이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내 금액이나 평단가를 더 사든지 손절하든지 미래 성장성 재료를 체크해야 된다는 거죠. 자, 여기서 LNF는 좀 공부 차원으로 갖고 왔는데 이 LNF도 제가 정말 스타 종목이에요. 사실 이거 진짜 저희 회사에서도 제가 방송하는지 모르면서도 저를 스타로 만들어준 종목이 LNF입니다. 사실은 LNF를 요때입니다. 요때. 요때도 아니고 요때입니다. 제가 LNF를 엄청나게 밀었고 무조건 묻어가고 장기 투자라는 금액이 여기에요. 여기 4만원 부분입니다. 4만원 밑에서 무조건 모아가자라고 얘기 드렸던 종목인데 심지어 직장 동료들이 샀는데 마찬가지예요. 이 시간을 못 버티는 거예요.
그다음 뭐 요때 초창기에 얘기 드린 것도 아니고 요때 한 요 정도 될 겁니다. 한 뭐 10월 정도 요때 방송이 있긴 할 건데 요때부터 얘기를 드려요. 재미없는 구간에. 근데 이 시간을 못 기다리는 거죠. 못 기다려요. 그 개인 투자들의 한계인데 LNF 같은 것들은 이미 성장이 보장돼 있었잖아요. 2차전지가 한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또 이런 것도 또 잘 이제 차트 돌려보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LNF 2차전지가 신사업이 되고 이제 전기차 시대가 열릴 거야라고 하고 올라간 게 이거예요. 그때 당시 바닥권에서 이제 시세가 분출되기 시작한 거죠. 코로나 전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오다가 요때죠. 요때부터 이제 크게 본 박스지만 시세가 좀 분출되고 보시면 요겁니다. 이렇게 해서 보고 요때부터 이제 본격적인 상승이 시작된 겁니다. 요때 요 파동 때부터 4만 원 이상을 넘으면서부터 여기부터 상승이라고 보거든요. 4만 원 이상 4만 5천 원을 여기 부분을 넘으면서부터가 2차 이제 시작이었단 말이죠. 정말 진정한 시작은 여기서부터부터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영업이익이 이제 진짜 영업이익 개선되면서 실질적으로 반영된 거예요. 요때는 성장 줄 거야 괜찮아 요거 이제 2차 전기차 미래 사업이야까지는 거였고 거기에 대한 파동이 나왔지만 조정 기간을 이렇게 거친다는 얘기죠. 요때는 영업이익이 없었어요. 그냥 그거죠. 가능성, 미래 좋다고 하니까 올라간 건데 하도 좀 좋은 재료가 좋아서 그랬는지 생각보다 많이 안 밀리고 횡보를 좀 길게 뽑았죠. 횡보를 이렇게 긴 시간을 벗다가 상승이 나온 것이고 마찬가지입니다. 상승 나오면 또 조정이 나오고 또 상승 나오면 조정이 나오고 이게 크게 보면 당연한 거거든요. 근데 이 크게를 못 봐가지고 그런 거죠. 그래서 LNF는 정말 장기 투자 종목이었고 지금 보시면 마지막에 또 이렇게 불꽃 아닌 불꽃을 터뜨렸죠. 그래서 저도 이제 2차전지도 많이 재료 얘기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윗단부터는 얘기 안 드렸어요. 여기 윗단부터는 여기 부분에서는 계속 브리핑했습니다. 괜찮다. 근데 여기에서부터는 정말 2차전지 추천을 많이 안 했습니다. 많이 안 했어요. 거의 얘기 안 하죠. 2차전지가 안 좋아서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아니니까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얘기를 안 드렸어요. 최근에도 그랬죠. 최근에도 박스 매매 가능하지만 이렇게 급등하는 성장세가 나오긴 어렵다는 얘기를 드렸다는 거죠. 왜냐? 그걸 반영해서 주가가 먼저 선방에서 오르는 거니까. 이미 영업이 폭발적으로 나오니까 오른 겁니다. 가격 좀 기간 좀 거쳐야겠죠 또. 거치다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그 안에서 박스 나오겠지만 다시 한번 이 레벨을 뚫고 올라가려 그러면 충분한 시간이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2차전지를 투자하고 있다면 내 평단가에 때 이렇게 어차피 올라간다? 라는 전제인데 난 시간이 괜찮다라고 하면 존버라는 것이고 단기적으로 내가 호흡이 안 되는데 손실이 많지 않다 그러면 정리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종목에 따라 생각이 달라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산피어셀이고요. 얘는 수소 대장주였죠. 보시면 이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이 친구도 엄청나게 주가가 올랐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게 올랐죠. 말도 안 되게 올랐어요. 이렇게 정말 뭐 3천원짜리 주식이 4만 원이니까 정말 10배가 간 거죠. 10배 갔는데 수소 사업에 대한 정말 먹거리에 대한 그 기대치가 이렇게 올라간 거죠. 이때는 영업이익이 반영되지 않았으니까. 근데 영업이익이 실질적으로 창출되면서 이렇게 좀 기간 이렇게 빼지 않고 이렇게 간 거죠. 이 자체가 되게 힘 있게 조정한 거예요. 영업이익이 또 받쳐주고 개선되니까 주가가 빠지지 않고 옆으로 긴 시간을 횡보하고 있는 거죠. 횡보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렇게 긴 시간을 박스를 횡보하고 있죠. 최근에 빠지고 있지만 최근에 다 시장이 안 좋으니까 무너지고 빠지고 있지만 이렇게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두산 피어셀을 보면 지금 소외되어 있는 겁니다. 소외주예요. 자, 보시면 2020년 이때죠. 2020년 7월부터 지금까지도 박스인 거죠. 그만큼 기간 조정을 다 거치고 있는 겁니다. 왜냐? 이때 당시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그러니까 더 필요할 수도 있어요. 박스 기간 더 필요할 수 있는데 마찬가지예요. 두산 피어셀 같은 섹터가 정말 재미없는 구간이죠. 하지만 내가 장기 투자라면 두산 피어셀 같은 종목 섹터도 괜찮을 수 있어요. 왜냐? 수소 산업은 우리나라의 또 메인 사업인데 사업 자체가 엄청나게 소외되어 있다는 거죠. 소외되어 있고 요즘엔 단기적으로는
원자재나 이런 것, 그 재료 공급들 같은 것들이 올라가니까. 그런데 두산표에서 당장 영업이익만 봐도 그렇게 영업이익이 주가를 엄청나게 꺾어내릴 만큼 엄청나게 막 급속도로 안 좋고 하지는 않습니다. 얘도 완연한 성장주가 될 수 있는 종목이라는 거죠. 하지만 주가 자체는 많이 올랐기 때문에 부담은 느낄 수 있고, 충분한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거치면서 영업이익이 올라와 주길 기다려야 되는 거죠. 정말 지금 매출이 5천억인데 1조, 2조가 될 때까지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게 가능성이 있을 때 주가는 먼저 움직여 줄 것이고요.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그렇다면 그렇고, 자, 인포뱅크도 마찬가지고 최근에 얘기 많이 드리죠. 최근에. 그러니까 최근에 시장이 재료가 세고 괜찮았기 때문에. 그런데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자율주행으로 해가지고 인포뱅크가 뭘 대단하게 했나요? 자율주행 대장주로 얘기 드렸는데, 근데 요런 것들은, 요런 섹터군은 앞으로도 물려도 괜찮은 종목이라고 보는 거예요. 얘기 드렸다시피 인포뱅크가 아닐 수 있고, 얘네 재료가 아닐 수 있고, 기업 자체가 조그마니까 안정감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 체크들은 필요한 거예요. 하지만 섹터에 대한 투자는 옳았다고, 옳았나 아닌가 판단이 가능하다는 거죠. 자, 왜냐? 자율주행만 봤을 때 자율주행은 완벽한 성장 섹터고 앞으로 우리의 미래입니다 라고 하면, 이 섹터는 물려도 원금 회복을 주겠죠. 내가 고점 꼭대기에 사다고 해도 섹터 자체는 원금 회복 줄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하지만 당장 마찬가지로 아까 얘기 똑같아요. 인포뱅크가 더 상승하고 할지 모르고 더 기간이 재미있게 갈지 모르겠지만 계속 관심 갖자고 해서 최근에도 이왕이면 물리더라도 이런 거를 보고 이런 것들을 거래하고 했던 얘기가 그겁니다. 왜냐? 시간이 지나면 회복해 줄 것이냐라는 걸 또 미리 검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주가가 혹여나 다시 이렇게 올라갔던 걸 전부 반납할 수도 있어요. 반납할 수 있죠. 할 수 있어요. 뭐든 가능하니까. 근데 단기적 보면 요거죠. 이렇게 박스도 뭐 시장이 무너지든 말든 이 박스였는데, 이 박스 때까지는 아직 안 왔는데, 이 박스 때가 오면 말 그대로 여기에서는 이미 미래에 대한 재료가 있기 때문에 15,000원 밑으로 뭐 시장이 좀 팬데믹, 여기서는 오히려 정말 여기도 이 종목이 만약에 그렇다면 영끌 매수 구간이다라고 보는 거죠. 마통 까고 신용대출 해야 되는 구간인가, 예를 들어 그렇다는 거죠. 예를 들어. 근데 지금 구간이 이런데, 그래서 자꾸 이제 지금부터 모아가는 걸 관심 갖자라는 얘기예요. 왜냐? 주가가 이렇게 하락하고 아니면 길게 박스를 가더라도 얘는 다시 한번 미래 성장하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니까. 그래서 지속적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목별에 따라 분명 내 평단가에 따라 다르지만 종목별로 이걸 손절해야 되느냐 아니면 보유해야 되느냐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을까요? 라는 얘기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자, 게임주로 보면은, 게임주이면서 또 했던 거 미스터블루 갖고 오면, 요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요건 단기 관심 종목이기도 해요. 오늘도 보시면 오늘도 되게 강했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뭐냐면, 시장이 안 좋고 그냥 종목 아니면 그냥 밀려야 돼요. 밀려야 되는데, 이런 것도 그냥 관점으로 보면 충분히 더 밀릴 수도 있지만, 이 어제 캔들이 이제 사실 추천드리려고 했던 관심 종목이라고 드리려고 했던, 제가 좋아했던 바닥권에서 매물수와 캔들이죠. 근데 요게 뜨면서 사실 이 주가가 7,600원 단기적 손절을 하면 괜찮다라고 했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그거죠. 얘는 이제 게임 회사이면서 그 웹툰, 무협 웹툰 그 회사이면서 뭐 여러 가지 재료가 있는데, 거기 또 이제 위메이드와 뭐 합작해서 뭐 한다 해서 이렇게 슈팅이 난 건데, 요런 거죠. 요 캔들 자체와 거래량과 요거를 만든 게 그 주포라고 보는 거예요. 세력이라고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세력이 요 금액을 이탈 안 시키고 일단 가지고 있다라는 관망으로 보는 거예요. 왜냐? 금액도 충분히 박스 하단권이니까 추가 빠질 수 있죠. 왜냐? 빠질 수 있는 근거는 뭡니까? 여기서 개인 투자자가 엄청나게 붙으면 한 번 더 쭉 빼고 파겠죠. 왜냐? 손절을 털어야 되니까. 충분히 매집이 돼 있지 않다 그러면 여기 있는 개미들 털어야 되니까 더 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런 것들을 관심 가져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게임 섹터인데도 얘는 그 레벨이 분명 올라온 건 맞다. 그죠? 보시면 이렇게 소외받다가 이렇게 올라왔다. 근데 올라올 때 재료가 있었어요. 이때 이제 뭐 이제 코로나 그때도 유동성도 있었지만 뭐 웹툰으로 돼서 웹툰 그 시장이 좋다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게임 회사를 자회사가 인수해서 게임 회사에 대한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레벨이 한 단계 한 단계 올라온 거란 말이죠. 그래서 단기적 봐도 그냥 단순하게만 봐도 여기 레벨이 되게 중요하긴 하겠다.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 레벨이 빠지면은 야, 이거는 되게 정말 무조건 또 마찬가지 그런 각인데 라인 얘기인데, 기본은 그렇기 때문에 여기 레벨대가 되게 지켜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 수 있다는 거죠. 되게 중요한 구간이라는 거죠, 이 친구한테.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서 섹터 투자가 돼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인트로메딕 똑같습니다. 인트로메딕이 뭐냐라고 얘기 드리면, 얘기 드렸죠. 싸이월드의 대주주라고 얘기 드렸는데,
옛날 주가 뭐 했을 때 다른 본연의 업무 했을 때 그건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지금만 보는 거예요. 지금만. 지금 보면 제가 싸이월드 그 싸이월드 대주주다 해가지고 소개를 많이 시켜드렸는데 관심 종목 담아 보시자 했죠.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엄청나게 주가 빠지고 있습니다. 뭐 무증하고 감자하고 했는데도 빠지는데, 자, 얘도 마찬가지로 단순하게 보면 이 3,800원 구간이 되게 중요한 자리구나, 보이죠? 왜냐? 그 전에 했을 때 이번에 싸이월드 관련해가지고 주가가 슈팅 난 거니까. 그런데 주가 왜 다시 빠졌습니까? 왜 빠졌습니까? 지금 얘가 싸이월드로 인해서 매출이 일어난 게 있나요? 싸이월드가 오픈했나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싸이월드가 만약에 오픈하고 대박이 난다, 그러면 얘는 주가가 진짜 뭐 요거 만 얼마가 뭡니까? 여기 일단 뭐 10만 원, 뭐 5만 원, 10배도 갈 수 있는 종목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재료를 보고 내가 미래성에 투자해야 되는가. 근데 이 친구 또 하나 얘기 드리면, 얘가 원래 그 바이오 의료기기 종목으로 알고 있는데, 자체 얘 그냥 인트로에 싸이월드 없다고 쳐도 얘만 봐도 매출이 우상향합니다. 우상향 전망이에요. 얘만 봐도. 이 종목만 봐도 영업이익은 늘어난다는 거죠. 업황이 바뀌고 좀 늘어난다. 의료 기계는 좋거든요. 그래서 그렇다. 근데 싸이월드를 품었네. 그런 걸로 보는 거죠. 테마도 괜찮고 영업이익도 있는데 바이오라는 건 좀 걸리지만 그런 게 있네 라고 접근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 기준을 잡아야겠죠. 그렇게 보시면 이걸 손절해야 되는 건가, 더 사야 되는 건가, 비중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종목에 따라 달라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 드리는 겁니다. 반대로 또 과대납폭이 스튜디오 드래곤이죠. 되게 관심 많이 가졌던 종목이고 되게 좋아하는 섹터군입니다, 제가. 그런데 이 섹터군이 되게 또 어렵고 힘든 섹터군이에요, 사실은. 왜냐? 영업이익이 안정적이지가 않아요. 영업이익이 안정적이게 우상향하느냐가 아니에요. 사실 그렇지 않아요. 작품 하나 잘 됐다고 좋았다가 작품 안에 망합니다. 게임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게임도 완연한 성장주가 아니죠. 아니죠. 정말 거기는 어떻게 보면 레드오션인데, NFT가 열리고 막 하면서 주가들이 날아간 거고 거기에 대한 영업이익이 늘어날 거라는 건 전제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엄청나게 반영된 거고 한 것이지, 정말 얘네가 매출이 꾸준히 늘어나는 안정적인 성장주자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스튜디오 드래곤 그런 그 미디어 콘텐츠도 마찬가지인데 당연히 작품에 따라 뭐 안 좋고 하죠. 그런데 반대로 저는 이제 올해 내년 또 이제 되게 관심 갖는 섹터가 미디어 콘텐츠 줍니다. 왜냐? 오징어 게임도 있고 정말 이 코로나 때문에 정말 이게 그 문화가 많이 바뀌었는데 OTT에 대한 관심이 되게 뜨거워졌죠. 미디어 콘텐츠에 대한 관심. 그런데 정말 우리나라 BTS도 있고, 전 이게 엔터 쪽에 그 예전에 그쪽 일을 했었습니다. 원래 방송 쪽 일을 했는데 그쪽에 관심이 굉장히 많고 잘 안다고 생각해요. 뭐 정보도 많고 하는데, 요런 사업이었는데 요런 게 정말 전 세계에서 히트가 치니까 앞으로 우리나라의 또 미래 성장 먹거리는 미디어 콘텐츠라고 봐요. 엔터테인먼트 미디어 콘텐츠가 우리나라 반도체처럼 미래 우리나라 한류가 정말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꿈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미디어 콘텐츠는 나한테는 장기 투자 가능한 종목이에요. 왜냐? 저는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우리나라는 되게 훌륭하니까. 오징어 게임도 대단하고 BTS도 대단하니까. 그런 걸 증명했으니까. 그러면 정말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가 되는 거고, 나중에 정말 코로나 잠재면 관광이 늘어날 수도 있고 컨텐츠가 또 늘어나는 폭발이 된다면 얘네들도 완연한 성장주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관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섹터들은 싸게 준다 그러면 관심이 있어요. 무조건. 이건 제 취향이니까. 근데 반대로 이런 걸 또 이제 그냥 단적인 얘기인데, 이런 건 좀 갖고 온 거예요. 자, 만약에 GS건설이다. 근데 요게 그냥 딱 몇 가지 생각난 거 갖고 온 겁니다. 이게 성장주인가요? 라고 여쭤볼게요. 성장주예요. 우상향 하나요? 근데 이걸 갖고 있는데 하락하는데 어쩌죠? 평락가 올까요? 미래 묻어갈까요? 글쎄요. 더 드릴 말씀이 없어요. 건설주는 분명 올라가겠죠. 정책에 따라서 올라가겠는데, 얘가 완연하게 우상할 수 있냐? 아니라는 거죠. 얘가 예를 들어 옛날에 이렇게 금액 했던 애인데 얘가 여기까지 갑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안 봐요. 얘 그냥 뭐 여기에서 놀까요? 이렇게 보는 거죠. 왜냐? 더 성장할 만한 재료가 있나? 어디 해외 나가가지고 엄청나게 건설하고 엄청나게 수출하나? 우리나라가 엄청나게 아파트를 지어나고 이제 아파트 개발 시기인가? 아니죠. 있는 거 넘쳐나는 시기잖아요. 아파트가 너무 많아서 문제죠. 솔직히 이런 얘기 들으면 우리나라 아파트가 되게 비싼데 전 세계에서 아파트가 아마 제일 많지 않을까 싶어요. 오히려 유럽에서는 아파트가 되게 좀 빈민촌이 사는 동네가 아파트예요. 근데 우리는 아파트가 엄청 많네. 근데 아파트를 지어야 돈인데 아파트 더 지을 데가 있나? 더 살 만큼 인구가 늘어나나? 인구가 늘어나는가? 인구는 오히려 줄고 있거든요. 최근에도 줄었어요. 그럼 얘가 우상향일까요?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달라야겠죠.
그다음 마지막 미래에셋증권이고요. 증권주죠. 증권주는 혹시 좋을 수 있다 생각할 수 있죠. 왜냐? 요즘 영업이익도 엄청나게 늘어나고 많지 않나? 근데 그거 요때였어요. 요때 유동성이 풀리니까 주가가 엄청 올라간 거죠. 올라간 건데 사실 많이도 올라가지도 않았어요. 왜냐? 일단 제일 먼저는 소외주니까. 그다음에 섹터가 성장주가 아니니까. 왜냐면 완전 성장주가 아니죠. 이게 정말 주식에 관심 많아져가지고 거래대금도 많아지고 그 정말 인구가 늘어나가지고 계속 주식하는 참여자가 늘어난다. 그럼 얘는 올라가야 되는데 그렇게 재료가 보이나요? 라는 아니라는 거죠. 옛날에는 이게 3만 원도 갔던 종목이에요. 3만 원도 가고 이게 갔단 얘기죠. 근데 증권주 자체가 그런 펀더멘탈이나 미래 성장성이 있나요? 라고 하면 글쎄요. 음. 그냥 박스 매매나 저가 때 사가지고 수익 가능하겠죠. 근데 내가 모아가면서 1년, 2년 묵혀있을 주식인가? 물려도 가져갈 만한 종목인가라는 건 물음표라는 거죠. 그러니까 종목마다 어, 달라야 돼요. 그게 정말 진정한 가치 투자가 아닐까요? 정말 오늘 시장, 내일 시장 하루하루에 정말 멘탈 터지고 한다 그러면 어차피 손실만 늘어나는 겁니다. 지금 뭐 단타치든 뭐라든 뭐합니까? 대처를 했느냐 못했느냐예요. 대처를 한 사람들, 대응한 사람들은 좀 손실이 적거나 인버스를 탄 사람들은 이 와중에 수익을 낼 것이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누구나 손실인 시장인데 정말 잘한다는 고수들도 다 그 지금 손해인 시장인데 지금 그래요. 단기적으로는. 근데 단기적이니까 그렇지만 또 시간이 지나다 보면 또 데이터는 달라지겠죠. 이때 털 걸 그랬네. 털기 잘했어가 맞을까요? 근데 털기 잘해서 털고 나서 더 빠진다 이거예요. 근데 내 금액은 이미 손실이고 마이너스로 끝났는데 근데 6개월 1년 지나니까 다 이미 그 위네. 근데 내가 판 걸로 다시 딴 걸 사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서 원금 회복했느냐? 아닐 겁니다. 항상 똑같아요. 개인 투자분들. 그래서 한번 명절 때 좀 많이 좀 돌려보시면서 냉정하게 한번 다시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좀 뼈가 되고 살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꼭 이런 내용을 전달드리고 싶었고요. 예전에도 주가 못 갈 때 작년 고포 때도 애청자분들도 뭐 이제 뭐 재미없어서 뭐 안 말해서 이탈하신 것 같은데 다른 있었어요. 뭐 어떤 여자분이 계셨는데 그때 제가 엄청나게 멘탈을 잡아드렸어요. 기다려라 뭐해라. 그때는 시장이 나쁘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기다리고 나니까 올라가네요. 그러니까 기다림이 때론 필요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주포가 가진 시간이 주포가 가진 무기가 기간이고 시간인데 우리 개인들이 못하는 게 무기와 아니, 기간 시간이죠. 시간과 돈이에요. 근데 돈은 없을 수 있지만 시간은 생각하기 나름이지 않을까. 그 다음에 플러스 거기에 이제 그냥 손실 보고 와 하고 어떻게 할 것이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여러 차트도 많이 보시고 업황도 보시고 좀 미래 먹거리를 창출도 해보시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섹터를 보시면 얘기 드렸죠. 앞으로는 폐기물이 좋을 것 같아요. 얘기 드렸잖아요. 그래서 IS 동서인가요? 하나 더 짚고 갈게요. IS 동서. 이 친구가 뭐 기업은 제가 잘 몰라요. 잘 모르는데 최근에 시장이 정말 똥장인데도 불구하고 많이 올라갔습니다. 얘네 이렇게 바닥을 하고 우상향 바뀌었죠. 단기적으로는. 근데 이 회사가 건설주인데 폐기물 업체를 다 사들이고 있어요. 사들이고 있고 지분도 사고 아예 차용해가지고 폐기물 전문 업체로 탈바꿈 하려는 거죠. 그러면 IS 동서는 미래 먹거리를 파악하고 있구나가 되는 거예요. 제 기준에선. 얘는 미래의 성장을 파악하고 있네. 왜냐? 뭐 자동차가 됐던 뭐 4차 산업이든 5차 산업이든 산업이 발전할 때는 그만한 또 폐기물들이 나오니까 폐기물 시장은 좋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게 보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폐기물이 언제 가고 언제 그게 정말 딱 필요하고 할지 모르지만 주가는 선반영이니까 항상 폐기물도 관심 갖고 있습니다. 보고 있어요. 어떤 종목이 좋은가 천천히 돌려보고 있어요. 그래서 폐기물도 좋은 사이클이 나올 수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 그러니까 폐기물을 보시라는 게 아니라 그런 관점으로 생각도 좀 해보시고 종목도 좀 많이 보시고 그러면서 좀 명절을 즐겁게 보내시고 너무 뭐 2월달 어떡하지, 일주일 어떡하지, 오늘 빠지면 어떡하지, 내일 빠지면 어떡하지가 아니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전달드리면서 방송 여기서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저 내일부터 좀 연차여가지고 쭉 쉬니까 방송을 언제 하겠다 얘기는 못 드리고 뭐 댓글 남겨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좀 준비하고 해보긴 하겠지만 좀 저희 또 요즘 채널 조용하죠. 요즘 또 말하실 내용도 없으실 것 같아요. 되게 조용하니까 의견 있으시면 좀 거기에 대해서 좀 같이 분석해보는 걸로 하고 종목별도 가능하고요. 그렇지 않다 그러면 좀 생각나면 또 정리되고 전달드리고 싶은 게 있으면 또 영상으로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방송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은 휴방이지 않을까 싶어요. 가족들과 좀 나들이 가야 되는 시기도 하고
뭐 코로나라 집에 있어야 되나? 아무튼 뭐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채널 유지에 힘이 됩니다. 파이팅 하십시오.